3페이지 거기 문 23회라고 있는 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 3번 부가가치세. 거기 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가운데쯤에 대손세 공제신고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래서 주의 거기 보시면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 누르시고 여기 두 번째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항상 지문안에 힌트가 있어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2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기 확정이요? 2기 확정. 우리 2기 확정이면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0월에서 12월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아니오 누르세요. 혹시 예 아니오 뜨시면. 왜냐면 아니오 누르면 아무것도 안 떠요. 그리고 혹시 예 눌러갖고 뜨면 삭제하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2월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설명 먼저 간단하게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 대손세액 확정신고서는 확정신고만 가능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선 예정신고를 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정신고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 모두 정답입니다. 잘못 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년 이내 것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음이나 수표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0만원 미만도 6개월 경과하면은 대손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계 문제 중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보긴 했는데 부도엄과 수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왜 대손 처리 안 하고 부도엄과 수표를 쓰냐면은 몇 개월이 경과해야 대손으로 인정해줘요? 6개월. 그래서 요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여기. 그래서 원래 당초 공급일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 공급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치세요. 2022년 7월 10일. 그 다음에 대손 확정일도 2022년 7월 10일. 원래는 당초 공급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대손 금액은 550. 그리고 요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110분의 10이잖아요. 요 110분의 10이면 부가세 포함입니다. 110 나오면 부가세 포함이에요.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0%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를 직접 타이핑으로 치셔야 돼요. 원래는 F2 눌러서 찾는 건데 지금 요건 없어요. 그래서 동작 상사 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연습하실 때 아니면 시험 보실 때 최대화 시켜서 하세요. 이게 회사에서 계속 뭔가를 만지고 계세요. 왜 만지고 계시냐면 소송 걸려 있거든요. 다른 회사 거 베껴갖고.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세요. 근데 업데이트를 잘못하셔갖고 뭔가를 만지면 더 불편해져요. 예전에는 화면이 작으면 작아지는 대로 맞춰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등록하실 때에 최대화 시키고 하세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죠. 강제집행 몇 번이에요? 2번. 그 다음에 이름은 거기 보시면 235님. 그 다음에 12381 00831 입력하세요.
참고하시고 입력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시험 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넣을 거냐 말 거냐, 예, 그게 이제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반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눌러주세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치시고 아니오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기 금액이 마이너스 50이라고 뜨면 맞은 거예요. 왜냐면 아까 550이었잖아요. 그러면 550이면 500만 원에 5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왜 마이너스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 보세요. 여기 지금 플러스 50이 아니고 마이너스 50 나왔죠. 왜 마이너스 50 나왔냐면 우리 납부세액 이렇게 구하잖아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라는 건 이건 내가 돈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돈 못 받았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란이 매출세액란이에요. 여기 보시면 매출세액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50을 치면 플러스 50이 돼요. 그러면 나 돈 못 받았는데 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빼주려면은 금액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50으로 뜨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문제 2번 할 거예요. 2번에 1, 2, 3, 4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형 적으세요. 1분 후에 같이 볼게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2,700 나오죠. 그래서 8만 얼마요? 1,000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여기 26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26번 눌러주시고 여기 68번에다가 얼마 치세요? 2700 치면 컴퓨터가 계산해줘요. 컴퓨터가 계산해주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락했으니까 신고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 나오면 신고불성실은 무조건 나와요. 가산세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괜찮은 시험이고 가산세 거의 90% 이상은 가산세 나오거든요. 근데 누락했다 그랬으니까 신고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이때는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그래서 첫 번째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 다음에 감면은 한 달 안에 90% 빼줄게. 3개월 안에 75% 빼줄게. 6개월 안에 50% 빼줄게. 1년 안에 30% 빼줄게. 1년 6개월 안에 20% 빼줄게. 2년 안에 10% 빼줄게. 근데 제가 알려드렸죠. 어저께 잠깐. 공식 기억 안 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71번. 여기 누르고 여기 위에 뭐요? 작성 방법 켜기 누르면 여기 다 써 있어요. 90%, 75, 50, 30, 20, 10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여기 10%도 있잖아요. 여기 우리는 일반 과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예요.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집니다. 1분 드릴 테니까 요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납부세 곱하기 10%의 감면까지 한번 공식 적어 보시고 계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거기 1번에 얼마 있냐면은 70. 그 다음에 2번은 빵이니까 넘어가고 영세율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시가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예요? 30. 그리고 매입은 없으니까 안 빼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25%.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10, 25 하면 2만 5천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2만 5천원. 그래서 왜 100만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여기 71번입니다. 그래서 71번에 100만원에 아까 얼마 나왔어요? 2만 5천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납부지연. 납부지연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납부지연은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만. 거기 지문에 미납일수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92일.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까 납부세액은 구했어요. 100만원. 납부세액은 신고불성실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만.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0만원 곱하기 며칠이요? 92일 곱하기 2.2 나누기 만.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92 곱하기 2.2 나누기 만. 그러면 2만 240원 나와요. 그리고 요렇게 넣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73번에다가 100만원 하시고 날짜가 없을 때는 취소 누르세요.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로 2만 240원 요렇게 치시면 돼요. 근데 날짜가 있을 때는 못 치시라고요. 날짜 치시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이렉트로 넣는 거. 그럴 땐 취소 눌러서 날짜 안 넣고 취소 눌러서 입력하시면 되고, 날짜 있을 때는 뭐 눌러서 하시라고요? 날짜 눌러서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얘는 언제만 쓰는 거냐면 영세랑 수출일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까 영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하고 수출이 있을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 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감면. 감면은 똑같아요. 얘하고 한 달 안에 있죠. 요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세가 얼마 있죠? 2천만 원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3개월이니까 몇 프로예요? 25%.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20초 후에 같이 또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계산기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2000 곱하기 5 나누기 1000 25% 하면 25,000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다 2000이라고 치면 25,000원이 안 나와요. 왜냐면 프로그램에서 감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하는 방법은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떠요. 그러면 얘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25%니까 얼마예요? 25,000원. 이렇게 응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안 뜨는 거. 그래서 여기 요거 누르면 작성 방법 누르면 여기는 뜨거든요. 퍼센트 몇 프로라고.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100% 컴퓨터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도 꾸준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하나 정도, 기출문제 한 개 정도씩은 꾸준히 푸시면 시험 볼 때까지 꾸준히 풀면 20개는 넘게 풀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시험 볼 때 좀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면 기억 안 난다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해도 최소한 이틀에 한 개씩, 최소 이틀에 한 개고 가장 좋은 건 하루에 한 개 정도씩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5번 보시면 원천징수. 그리고 오늘은 같이 하는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풀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면서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한 방에 확 늘고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회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보시면 생산직 이승주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원천징수 누르시고 사원 등록 눌러주세요. 사원 등록.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원래 104로 해야 되는데 104가 있어요. 그래서 103으로 할게요. 그래서 103번에
이승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620105164171. 그 다음에 2005년 12월 1일. 그 다음에 여기 일단 여기까지 넣으세요. 2005년 12월 1일까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생산직이라고 나오면 요거 꼭 해주셔야 돼요. 생산직에 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장 근로는 요 밑에 힌트 나옵니다. 요거 보고 해당 사항이 맞으면 여, 아니면 뭐요? 부. 그거는 나올 때만이에요. 근데 지금 돈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부. 그 다음에 밑에 주소에다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1호. 그 다음에 여기 누르세요. 부양가족 명세. 그리고 제가 많이는 못 드리고 지금부터 3분 드릴 테니까 아직 못 외우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요거 띄워 놓을게요. 여기 나이하고 소득 있죠? 네, 나이하고 소득 보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 보시고 입력해도 될 것 같으면 동그라미, 입력하면 안 될 것 같으면 X라고 거기 3페이지 밑에 있으시죠? 거기에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3분 후에 볼게요. 11시 20분에.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이제 하나씩 입력하면서 볼게요. 본인은 되고요. 거기 밑에 하시고 배우자 3번. 그 다음에 박정숙님. 박정숙님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소득금액 100만원 넘었잖아요. 그래서 살림소득이 지금은 사업소득이에요. 살림이 나무 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소득인데 어쨌든 100만원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장남은 4번이에요. 그래서 장남의 저기 어딨냐 이정호 요분도 부예요. 왜 부냐면은 몇 살 넘었죠? 20살 넘었죠? 그래서 부입니다. 그 다음에 차남 이정현 거기 보시면 16살이에요. 그러면 16살이니까 20세 이하의 자녀까지 되는 겁니다. 자녀는 7에서 20세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부친 이관수님 그래서 이관수님도 부예요. 왜 부냐면은 거기 보시면 소득금액 500이잖아요. 소득금액 얼마까지 된다고요? 100만원까지. 그 다음에 모친 최용슬님 요분은 60세 이상의 경로우대. 왜냐하면 경로우대는 몇 세 이상이라고요? 70세. 그 다음에 처제는 형제자매입니다. 6번. 그래서 형제자매의 박연숙님은 장애인 선택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장애인은 나이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요거 빨리 외우세요. 나이하고 소득. 요거 빨리 외우셔야 하나라도 더 이해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못 외웠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느리면 느릴수록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몇 시냐 11시 35분에 저거 뭐지 확인하고 신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퇴하신 분 계셨는데 30분에 제가 신호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